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저도 좀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여기 지하에 있는 AT 센터 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급식처럼 먹었는데 10,000원이나 받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요즘 물가를 좀 실감하긴 했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제가 뭐 천재 기획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조금 정정하자면 저라는 사람은 허준이라는 열심히 자신의 업을 또 어디 외식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제 삶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노티드나 다운타운을 기획했다라기보다는 전 GFFG라는 회사에서 이제 CM으로서 일을 하면서 브랜딩에 대한 전략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기획들을 하면서 이게 뭔가 저 동료들과 함께 멋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최근까지는 글로우 서울이라는 공간 브랜딩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현재는 이제 준앤굿이라고 제 자체 회사를 운영하면서 브랜딩 컨설팅 및 자문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드리는 이런 시간처럼 뭐 교육에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는 14년차 마케터이자 이제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브랜딩이 요즘 왜 중요한가, 그리고 줄을 서는 맛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핫한 맛집들은 어떤 브랜딩과 어떤 전략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이 원래 제가 보통 세션을 할 때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요. 근데 오늘은 40분, 그러니까 질문까지 해서 40분이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론보다는 좀 실질적인 사례들로 해서 이 세션을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요. 한 20분에서 15분 정도는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세션을 다녀봤을 때 저는 질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더 뭔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한 규모들을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 좀 흥미롭게 들어주시고 질문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서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제 브랜딩이라고 잡았고요. 좀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지나갈 건데요. 우선은 브랜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만약 브랜딩, 그럼 그 브랜딩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있을 것인데 브랜드는 무엇일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가장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고를 보셨을 때 아마 바로 단박에 나이키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나이키를 선정했던 이유는 다양한 F&B 브랜드나 다양한 브랜드를 해봤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잘 인식하고 있고 명확하게 아시는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알고 있는 브랜드가 나이키여서 이렇게 나이키를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여러분 인식하게 됐죠. 그럼 브랜드는 무엇이냐? 네, 뭔가 이 상표나 로고를 통해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브랜드의 어원이라고 한다면은 옛날 우리가 노예 시대가 있었는데 그 말 동물들 가축들을 자기가 키웠었잖아요. 그게 내 말이야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두를 찍었던 것이 브랜드 어원의 이제 시작인데요. 결국 인식하게 하는 것이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브랜드라는 것이 여기 각자 계신 여러분들 있죠. 각자, 저는 허준이라는 브랜드,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브랜드로 각자가 브랜드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은 무엇일까요? 브랜드에 ing가 붙인 것이 전 브랜딩이라고 단어에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브랜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브랜드에 ing가 붙은 것, 현재 진행이 무엇인데? 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제가 브랜드는 저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허준이란 브랜드의 브랜딩은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방향성,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브랜딩이라는 것은 그 브랜드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정체성, 가치관이라고 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브랜딩은 뭐 마케팅 안에 있는 하나의 뭔가 부속품인가, 기술이다, 아니면 브랜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략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 혹은 좀 더
거대한 의미의 것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을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는 그 모든 순간의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브랜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난 살겠어, 이런 사람이 되겠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정한 게 바로 그 브랜드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꿈이겠죠. 그 꿈이 저는 결국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모든 브랜드들은 태어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마감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브랜드가 분명히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 그다음에 그 목적성이 결국 저는 브랜딩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정적 의미이긴 한데요.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뭔가 그 나라는 그 브랜드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브랜드의 A부터 Z까지가 저는 브랜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은연중에 얘기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마케팅 안에 브랜딩이 있는 거야? 아니면 브랜딩 안에 마케팅이 있는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브랜딩 안에 마케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저라는 브랜드가 나아가야 될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했다고 했을 때 결국 그게 이제 브랜딩이겠죠. 그러면 이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다든지 아니면 배를 탄다든지 걸어간다든지 그 선택되는 수단들이 있을 것인데 그 수단 그 자체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브랜드라는 것은 주체적인 뭔가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결국 브랜딩인 거고 그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결국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예를 들어볼게요. 햄버거 집이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 햄버거는 정말 미국식 햄버거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잡고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이라는 것은 미국식 햄버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거야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먹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식 재료들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전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마케팅 소구 포인트로 사용하면서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를 더 알리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연애에 저는 좀 많이 브랜딩을 비유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연애 다 해보셨죠? 열심히 제가 이제 빛이 너무 세서 얼굴들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몇 분이 지금 살짝 미소를 띄우셨는데 네, 연애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서 아니면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제일 첫 번째 무엇부터 하시나요? 저는 그 사람 주변을 맴돌 것 같아요. 왜 우선 눈에 띄어야지 그 사람이 저를 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맴도는 거 그게 바로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라는 걸 인지하고 인식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막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계속 상품들이 따라다니죠. 나를 사주세요. 내가 한번 검색했던 건데 계속 배너에 뜨면서 나 좀 사주세요 하면서 봐주세요 이렇게 뜨는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람의 눈을 띄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눈에 띄려고 하는 그 행위인 것이고 이걸 저희는 마케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연애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구매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상품으로 아니면 서비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럼 샀으니까 끝일까요? 아니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게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보였던 내 마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계속 가져가 줘야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지 그 사랑이 더 오래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나중에 이제 행복한 백년 해로를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까지는 마케팅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에 발린 말과 애정 공세 다양한 선물들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딩 결국 내가 가려는 방향성에 대한 걸 꾸준하게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정체성을 정립하고 페르소나를 정해 일관된 목소리로 꾸준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제가 써 놓았는데요. 정체성은
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내 브랜드의 방향성과 가치관이라고 했을 때 그럼 페르소나는 무엇이냐? 페르소나 어디 영화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가면이란 뜻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의 업의 안에서의 페르소나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 페르소나가 바로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브랜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는 제가 정하는 거지만 결국 그걸 소비해주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페르소나, 고객인 것이죠. 그럼 그 고객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 브랜드는 한결같이 맛있는 햄버거를 여러분께 어느 순간에 당신이 10년 뒤에 오더라도 20년 뒤에 오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로 제공할 겁니다. 라는 우리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한 하스피털리티에 대한 그 가치관을 그들에게 일관된 목소리로 꾸준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하나의 글을 바꾸고 싶은데요.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나 내일부터는 운동도 하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살 거야.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말만 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묵묵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친구를 봤을 때 우리는 그에게 신뢰감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더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께 똑같이 제공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고 결국 그 실천이 그 고객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우리 브랜드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장 큰 목적들을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출이고 그 두 번째로는 내 브랜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좋은 순환들을 만들어주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태어난 이유가 다 있어요. 물론 돈을 벌고 그다음에 영리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꿈 같은 이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는 그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우리의 페르소나들에게 소구할 것인가를 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일관되게 꾸준하게 보여주면 결국 그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되게 강력한 팬이 되고 오픈과 동시에 줄을 서주며 우리 브랜드를 소비해주는 최고의 감사한 고객들이 될 것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브랜딩의 종류로는 개인 브랜딩,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브랜딩이 있을 건데 인터널 브랜딩에서 내부 브랜딩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개인 브랜딩과 뭔가 기업 브랜딩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브랜드라는 것이 저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것의 차이점은 나 혼자 하느냐 아니면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파일럿 해볼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브랜딩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하면 뭔가 인플루언서 팔로워가 10만이 넘어야 되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꼭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내 동료들과 아니면 내 부하 직원들, 내 팀원들에게 내 모습을 어떻게 각인시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시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들을 트레이닝하고 이걸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브랜딩의 일환이라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함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내 회사에 대한 정체성을 정하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꾸준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퍼스널 브랜딩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브랜딩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4분이 흘렀는데 원래는 이것까지가 한 40분 정도 걸려서 얘기를 드린 건데 좀 급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줄을 서는 가게,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가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죠. 팬덤이라는 단어를 포커싱해서 저는 항상 설명하곤 하는데요. 우리 업 안에서의 그 팬이라는 게 있죠. 과연 그 팬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는데 제가 이제 못다한 걸까요? 네, 우리 업 안에서의 팬은 바로 단골입니다. 네, 이 단골들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 매장들이 얼마나 더 사랑받을 수 있는가, 결국에는 내 인증샷을 남기고 내 브랜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단골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사례로서 기억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프로포즈했던 장소라든지
혹은 아니면 내가 고백을 받았던 장소, 이런 특별한 장소들은 내 기억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0번째 순위에 있는 기억이죠. 하지만 우리의 평소의 기억 중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번이 당연히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10번은 금방 지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를 만나면서 오늘 저와의 기억이 8번에만 들어간다고 해도 원래 있던 8번이 9번이 되고 9번이 10번이 되면서 원래 있던 10번은 지워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고객들한테 기억을 좀 더 상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떤 사례들을 했었냐면 소소하지만 뭐 춥게 기다리시는 분한테 그 핫팩에다가 저희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부채라든지 다양한 그런 뭔가 공짜로 나눠드리는 그런 굿즈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그걸 집에 가져가서 또 사용하고 그걸 볼 때마다 내 브랜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작은 기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참여를 유도해서 이제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과 내가 직접 만지고 맛보고 듣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이 직접 자기 손을 통해서 뭔가를 만지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내 브랜드가 훨씬 더 그 사람한테 오래 각인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노티드에서 진행했던 이 그림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카페에서 혼자 어른들끼리 대화를 할 때 심심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준범 대표가 저 아이한테도 그 시간에 뭔가 행복함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발됐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색칠 공부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아이는 어떻게 노티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노티드라는 브랜드가 도넛 가게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저 아이가 이제 제 나이처럼 한 30년이 지난 뒤에 한 3, 40대가 됐다고 했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 공부를 하고, 심지어 저 아이가 만약에 미술에 대한 작가가 됐다고 한다면 나의 미술의 혼을 일깨우게 해준 그런 장으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브랜드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기억을 가질 수 있게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일요일 날 아침에는 디즈니 만화 동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있었고 저한테 이제 그게 추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처럼 노티드가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완전 다른 접점으로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일매일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페나 아니면 다양한 매장들을 갔을 때 굿즈들 많이 보시죠. 굿즈들 보면 항상 머그컵이랑 볼펜이 되게 많아요. 왜 그게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MOQ가 적고 원가가 쌉니다. 공짜로 나눠준 거 아니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만들어서 팔면은 잘 안 팔리겠죠. 그런데 싸게 만들 수 있다라면 쉽게 집어갈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 이 강연장에 오시기 전에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신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행위가 뭐죠? 화장실을 간다든지 또는 물을 한 컵 드셨을 건데, 물을 드실 때 어떤 컵을 쓰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집에 이제 물 마시는데 뭐 정수기 또는 아니면 냉장고 옆에 보면은 머그컵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쓰는 컵이 아마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내 최애 컵. 근데 그 컵이 만약에 내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거라면, 내 고객 단골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굶주린 목마른 목에다가 물을 한 컵 마시는데 그 컵에 보이는 게 내 브랜드의 로고가 보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추운 날에는 예를 들어 따뜻한 그게 국밥집의 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날씨 추운데 여기 가서 점심이나 먹을까? 라고 상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브랜드를 한 번 더 기억해주고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기억을 강력하게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매번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강력한 기억들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9번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9번의 기억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9번의 기억이었는데 내일 되면 그 9번 기억이 지워졌어. 하지만 다시 9번으로 또 그 기억을 다시 넣어주게 된다면 그 기억은 계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으면서 그 사람이 내 브랜드를 계속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일 쓸 수 있는 굿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티우드 때 제가 또 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편의점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굳이 편의점이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라인 제품들이나 편의점 제품들하면 그 맛이 반감되고 하는데 그 원래 맛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의 뉘앙스를 보여주고 내 브랜드들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고요. 편의점이라는 거는 거의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는 무조건 한 번씩은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 브랜드의 로고가 한 번 더 노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저는 콜라보레이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콜라보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한몫을 단단히 챙기겠다라는 마인드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콜라보레이션은 철저하게 고객들에 대한 감사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돈은 우리의 인기 있는 히트 아이템들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의 특징은 우선은 소량 생산의 한정판입니다. 그럼 우선 MOQ가 작겠죠? 그럼 당연히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로 한몫을 챙기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죠. 그럼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똑같은 퀄리티의 다른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네 거를 이렇게 이 금액에 주고 사야 되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재미 요소로서 바꿔준다고 치환한다고 했을 땐 실제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몽쉘과 콜라보를 했었었는데 제가 롯데한테 메일을 한 4번 정도 거절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롯데는 노티드의 IP만 원했었고 저희는 음식하는 회사입니다. 디저트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승낙이 돼서 그때 몽블랑 몽쉘이 나왔었는데 그걸 만들었던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단골들한테는 마트나 편의점을 갔을 때 그 제품을 보면서 야 노티드 이제 잘 나가네. 내가 저기 저렇게 팔아줘가지고 기둥 하나는 내 거야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뭔가 내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매장 수가 적었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 없는 지방의 다른 분들에게는 그 몽쉘이라는 걸 통해서 노티드란 건 이런 맛의 음식을 구현하는 디저트 가게구나. 내가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맛이 있겠구나라는 걸 연상하고 잠재적 고객들한테는 그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했었습니다. 물론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흔하지도 않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무조건 대기업이랑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브랜드에서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그 기억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내 브랜드의 단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들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 단골이 만들어져요. 근데 단골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이게 스타벅스라는 거 다 인식하시죠?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 이름이 써 있잖아요. 한국의 스타벅스를 가면은 어떻게 부르나요? 대충 한 375번 고객님 이렇게 부르죠, 숫자로. 하지만 해외 스타벅스를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근데 단골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단골들이 원하는 게 그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아이돌로 치환해 볼게요. 아이돌 내 오빠, BTS 오빠가 나를 존재를 알아줬으면 하는 게 그 팬들한테는 가장 큰 영광 아닐까요? 누구야? 오늘 또 와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그 팬은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단골들도 똑같습니다. 음식점을 갔을 때 나를 기억해주는 점원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국밥집 갔을 때 옆 테이블에는 없는 새로운 김치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똑같습니다. 단골들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길 원해요. 스타벅스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한국에서는 잘 안 먹혔었거든요. 그럼에도 스타벅스는 포기하지 않은 게 사이렌 오더라는 앱을 개발하고 그 앱 안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닉네임을 넣게 해요. 제 닉네임이 쭈니 삼촌이거든요. 제가 스타벅스를 가서 사이렌 오더 주문하면은 네 쭈니 삼촌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를 호명해 주시고 저는 난 이 브랜드에서 뭔가 관계가 있고 뭔가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다양한 경험과 그다음에 기억을 유도해서 단골을 만들지만 그 단골들이 명확하게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브랜드에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기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국 줄을 서는 브랜드의 가장 큰 핵심은 좋은 프로덕트, 좋은 마케팅,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객들한테 얼마나 진실되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기억해주고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서 그 기억을 오랫동안 머리에 남길 수 있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단골을 만들고 나면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단골들이 알아서 우리 회사의 마케터가 됩니다. 무상 마케터가 돼요. 야, 거기 음식점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한번 꼭 가봐. 친구랑 가봐. 아니다. 오늘 저녁에 나랑 가자.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해서 사장님 저 또 왔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선구조거든요. 굳이 돈을 쓰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 내 고객들한테 잘 응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연적으로 올가닉하게 우리의 마케팅을 해주게 하는 것. 이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변칙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사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계속 빨리 가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기록을 하게 돼요. 아마 지금 노트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아니면 지금 적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적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걸 기억을 더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적으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내 인증샷을 남긴다는 건 거기를 갖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SNS 같은 데 남기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결국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 브랜드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될 수 있고 결국 기록이 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중에 하나의 전략이 뭐였냐면 저는 경험에 집중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어떤 것에 집중했냐면 제가 했던 경험들 중에 가장 좋았던 경험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자. 그게 뭐였냐면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곧 이제 다음 달이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때 출근한 애들 돈 1.5배 줘야 되는데 혹은 누군가는 빨간 날이다, 대목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제 생일을 제외하고 한 번 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 항상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이것을 저는 어디에 접목을 했냐면 바로 노티드 박스에 접목을 했습니다. 노티드가 되게 힘들 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노티드의 테이크아웃 메뉴인 그 노티드 도넛이었어요. 그걸 예쁜 박스로 만들어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도넛을 팝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이걸 그냥 팔아요. 행복을 전하는 도넛이에요. 사세요. 여러분들 과연 사실까요? 전 절대 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를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경험하게 해줄 것이냐를 전 고민을 하다가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됐고 그 선물에 대한 키워드가 나눔으로써 행복함을 잡은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시너지가 발생되기 시작했냐면 저 박스 하나에 도넛이 정확히 6개 정도 들어가는데 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사이 하나가 그 정도로 해요. 근데 단순하게 3,000원을 잡고 했을 때 18,000원이죠. 한 박스에. 근데 저는 사실 도넛을 2개 이상 먹지 못하거든요. 그럼 첫날 먹으면 18,000원짜리 6,000원밖에 허비하지 못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2개를 더 먹는데 튀긴 음식의 특징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없어집니다. 그럼 다음날 제가 2개를 더 먹은 다음에 나머지 2개는 거의 버리게 돼요. 그럼 전 18,000원이라는 돈을 쓰고 거의 12,000원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이미 포만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 도넛을 한 달 안에 다시 먹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선물로 바꿔주는 순간 달라지게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모두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했다 보면 대략 100명 정도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저 혼자 만들 수 있는 객단가가 18,000원이 아니라 18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다 드려서 이렇게 많은 도넛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드리고 먹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포만감이 더 이상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런 불쾌감의 포만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선물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 또 선물해줘야지라는 새로운 포만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 노티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를 만들었고 우선 제가 처음에 이 제 돈이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실천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선물해줬어요. 근데 한 박스씩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2박스씩 선물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선 첫 번째 박스는 너가 맛있게 먹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은 한 박스는 너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 만나? 여자친구 만나? 아니면 뭐 부모님 만나? 친구들이랑 뭐 하니? 하나는 너가 애들한테 선물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들한테 선물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그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 또한 그걸 선물을 해줌으로써에 대한 제가 느꼈던 선물을 해준 것에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노티드라는 브랜드는 그래 얼마나 걸리나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1시간 기다려가지고 먹고 맛만 없어봐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1시간을 기다려서 내 소중한 누군가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웨이팅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40분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래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맛만 없기만 해봐. 이렇게 막 눈에 쌍지심을 키면서 고민하는데 선물해줄 브랜드는 그렇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아 그래 참자 이 정도 기다렸는데 그 사람 받으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선물 사서 막상 그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와 이거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다린 건데 어떻게 써서 너무 고마워.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싹가집니다. 그 맛은 어떤 음식보다도 저는 훨씬 맛있는 가장 맛있는 달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구조를 만들고 싶었고 동료들과 함께 그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노티드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근데 그 경험을 다른 브랜드를 찾으면서 되게 대단하고 뭐 없는 것들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 중에서 좋았던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소비자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아침이 오픈되는 순간부터 줄을 서는 브랜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좋은 마음을 받아서 꼭 기록하고 인증하고 싶은 브랜드로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션은 마무리하고요. 네, 좀 시간이 짧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멋진 강연 들려주신 허준 브랜딩 디렉터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디렉터님 저희 질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을 텐데 네.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만 빠르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8087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하신 노티드 도넛은 초기 브랜딩 성공을 기반으로 안정기에 들어선 것 같은데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하실 듯합니다. 브랜드가 오래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하나만 꼽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제가 GFFG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노티드의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제가 운운하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브랜드들의 본질과 그다음에 그 브랜드들이 오래가기 위해서의 가장 큰 한 가지라고 한다면 아까 세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목소리로 꾸준하게 그 브랜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변치 않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랑을 얻는 것보다 사랑을 잃는 게 훨씬 더 싫습니다. 쉬워요. 근데 그거를 잃는 순간이 어떤 거였냐면 결국 실망했을 때 그 실망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일관되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260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핫플, 인증샷 등의 소비자에게 주는 새로운 특별한 경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반복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지속적인 재구매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사실 선물의 형태로 또 프레임을 바꾸는 방법 안내를 해주셨는데 혹시 부가적으로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계속되면은 지루해져서 이것이 뭔가 더 이상 그 인증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에 대한 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물론 저것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제품 개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계속 살아 있고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파리를 갔을 때 에펠탑에서 항상 인증샷을 남기듯이 결국은 그것이 강력한 브랜드로서 그다음에 하나의 뭔가 문화로서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뒤에는 트렌드를 막론하고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뭐 항상 소비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그 도쿄 바나나 그걸 사오듯이 그렇게 그 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항상 그 우리가 얻으려는 그 제품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 만족감만 유지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저는 꾸준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답변을 주고 계신데요. 또 올라온 질문 가운데 3553번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참 잘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국내 외식이나 식품 브랜드가 지금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하나로 꼽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런던 베이글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노티드처럼 해서 런던 베이글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런던 베이글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사실 노티드 도넛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미국의 원래 오리지널 글라이즈 도넛이라는 걸 드셔보신 분들은 퍽퍽하다는 걸 아실 건데 노티드 도넛은 좀 쫀득한 맛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떡을 좋아하고 그 떡 문화 자체가 뭔가 쫀득한 걸 좋아하는 것에서 밥도 약간 찰지고 약간 쫀득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좋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노티드 도넛이 우리가 그걸 처음에 의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쫀득한 식감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됐고 그거를 좀 더 강화했는데 이걸 분석해서 베이글을 만드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는 베이글이라는 거는 사실 미국식 오리지널 베이글은 뻑뻑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그 런던 베이글은 좀 쫀득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은 이게 무슨 베이글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되게 현지화를 잘한 것이고 한국 스타일로 잘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해서 이름 자체가 런던 베이글이잖아요. 뉴욕 베이글이 아닌. 이게 굉장히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브랜드에 대한 핵심 가치가 결국 런던이라는 무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런던에서는 베이글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런던 베이글이라는 이름 자체로 봤을 때 그 매장이 하나의 뭔가 세계관처럼 그 매장에 갔을 때 런던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나고 런던 안에서 이런 쫀득한 베이글이 뭔가 되게 멋있게 되게 코지하게 보여지는 그런 브랜드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브랜드 설계를 되게 예쁘게 잘하신 것 같고 한창 코로나나 그런 뭐 팬데믹 때 해외에 못 나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 브랜드가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갈증을 해소해 시켜줬던 되게 좋았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런던 베이글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짧게 2분 남짓 남아서요. 1분인데요. 마지막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디렉터님께서는 브랜딩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실 때 어떤 채널이나 방법을 얻고 계신지 우리 9909님께서 궁금해하시네요. 네, 저는 저를 설명할 때 서브컬처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복장도 아마 보시면은 저 친구 강연하는 사람 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프리하게 입고 왔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닌자 거북이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피자와 힙합 음악,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심지어 이 서브컬처에 그 널디했던 그 약간 뒷방에 그 애들이 되게 장난처럼 했던 그 컬처들이 힙합이 지금 음악의 주류가 되었고 스케이트보드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됐으며 피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심지어 전 GFFG에서 클랩 피자라는 브랜드까지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문화를 바꿔놓은 것처럼 결국 뭔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습하고 있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펼쳐내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노티드의 그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결국 제가 진짜 경험해봤던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대한 이미지에서 끌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사이트 안에서 그 감정들을 내가 경험해본 거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공감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내가 갖지 못한 무기를 상대방이 되게 멋있게 들고 있다 해서 그 무기랑 비슷한 걸 따라하기보다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갖지 못한 능력일 수 있거든요. 저한테 브랜딩은 되게 쉬운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더 견고하게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엣지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디렉터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심화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앞서 강의를 진행하시기 시작했을 무렵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이 나와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아까 런던 베이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올라온 질문 가운데 요즘 베이글이 핫합니다. 우리 디렉터님이 베이글 가게를 만든다면 지금 잘 나가는 베이글 집들과 차별화된 브랜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다라고 우리 0991번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사실 상상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베이글 집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선배들 런던 베이글도 그렇고 다양한 베이글 코끼리 베이글도 있고 여러 가지 베이글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베이글 가게들의 모든 리뷰를 다 찾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잘했던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못했던 것들만 찾아가지고 그것들만 수정한 어떻게 보면 버전 업된 그러니까 뭐 베이글 3.0 버전의 브랜드를 만들 것 같고요. 그 뒤에 브랜딩이라는 것은 꼭 톡톡 튀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불편했던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주고 그들한테 어떻게 이 브랜드를 훨씬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언제든지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됐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을 다 개선한 브랜드를 만들기를 위해서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정말